전에는 날이 풀리는 봄철부터 미세먼지 걱정을 했다면 올해는 겨울의 끝자락부터 공기가 탁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세먼지인지 안개인지 걱정하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언젠가부터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다루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재난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면서요? 네, 법적인 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19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하나로 포함을 시켰는데요. 예. 이전에는 황사의 경우에 자연재난으로 분류를 해왔는데 그것 외에도 건강 우려가 높아지면서 사회재난 유형으로 포함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1급 발암물질로 미세먼지를 지정을 했던 것인데요. 예. 단순한 그 환경오염 문제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인 점에서 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후에는 환경부에서도 이 초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관심주의 경계 심각 이 4단계 위기경보 발령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날씨를 보다 보면은 미세먼지는 보통인데 초미세먼지는 나쁨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초미세먼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크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리고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경우인데요.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머리카락 굵기 20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도 수준도 좀 다르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개와 구분이 안 가는 것도 이 초미세먼지인 경우가 많은데요.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빛을 산란시키는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은 날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한다면 안개가 아닌데도 뿌옇게 시정이 흐려지는 안개처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탁한 느낌이 드는 날씨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초미세먼지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더 궁금증이 생기는데 발생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발생을 한다, 발생원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1차적인 것은 이제 만들어지는 발생 자체입니다. 1차 발생은요, 그 배출에 의한 것인데요. 이게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화력발전소에서 나는 연기, 뭐 공장에서 나는 연기,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이런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1차 배출에 의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2차적인 원인이 더 중요한데 이것은 생성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건데 이렇게 1차로 배출된 가스 상태의 오염 물질이 있으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유해 물질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이제 대기 중에 공기와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입자로 바뀌는 것인데요. 미세먼지 관리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1차적인 배출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2차로 이 생성되는 물질들까지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한 구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어떤 인접 국가라든지 이런 영향들도 같이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이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경우라서 미세먼지를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우리 충북 도민들이 요즘에 걱정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이 쓰레기 소각 관련된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수도권에서 쓰레기가 유입이 되면서 이 소각을 하게 되면은 공기가 더 안 좋아지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향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려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감정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실질적인 근거도 존재를 합니다. 예. 이게 올해 1월부터 말씀하신 수도권 폐기물, 생활 폐기물에 대한 직매 대비 금지가 되면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10여 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뭐 예고됐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 시설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원인이겠죠. 그 결과로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깝고 민간 소각장이 밀집해 있는 충북으로 쓰레기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청주 지역의 민간 소각장 4곳 중에 3곳이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연간 약 2만 6천 톤 규모의 생활 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각 과정에서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들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업체에서는 당연히 적정 온도라든지 법적 기준을 지키면서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다라고는 하겠지만 소각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쨌든 총 배출량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려할 만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청주 부기면 지역의 소각장이다 하면 인근의 증평이라든지 이런 곳과 직접적인 직선거리에 1.6km에서 한 5km 이내의 반경에 다 있기 때문에 예. 이것들은 사실상 인접시군과의 갈등 우려까지도 번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는 원래 발생한 곳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이 현행법상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이 유해 위탁 처리가 예외적으로 이렇게 허용이 되면서 이 원칙이 좀 흔들리는 것이 좀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충청권 4개의 시도에서 공동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응을 좀 하기로 했고 충북도에서도 민간 소각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좀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들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제도 개선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세먼지가 이제 초반에 이슈가 됐을 때는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녔지만은 익숙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이제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미세먼지 심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익숙해진다, 둔감해진다 이런 것들이 예. 가장 위험할 텐데요. 이게 위험의 일상화, 정상화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위험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지는 거 오히려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일일 텐데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워낙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했을 때 코나 기관지를 거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직접적으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예. 혈관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침이나 이런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게 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천식이라든지 만성 폐질환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들의 위험성도 증가를 시키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미세먼지가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치매 위험도 높인다. 그리고 우울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련성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초미세먼지가 누구에게나 다 안 좋지만 특히나 이제 더 위험한 그런 대상도 있나요? 네, 특히 위험한 대상들, 취약한 대상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영아나 유아들의 경우에는 폐나 이런 기관들이 완전하게 발달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체중 대비해서 호흡량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노인분들의 경우에도 기존의 폐질환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또는 기능이 좀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의 경우에는 이 미세먼지 노출이 이제 태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는 조산의 위험도 증가를 시키는 우려가 있고요.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 그리고 야외에서 오래 활동하는 직업군에 있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이 미세먼지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예경보 시스템 우리 많이 발달해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전달 방식 좀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배출원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노후 경유차라든지 이런 제한 조치들이 있을 때 참 시민들께서도 잘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지역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도록 아까 소각장 말씀도 해주셨지만 예. 지역에 맞는 대책들을 지자체가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이라든지 예산의 배분 적정성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미세먼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게 됐는데요. 3년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재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예방법을 알려주신 조성 교수가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 교수님께서 배움의 현장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또 미래 인재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실 텐데요.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 씨 고맙습니다. 오는 일요일은 우리 국민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들불처럼 일어난 3.1절입니다. 많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의 정신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날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차게 준비해서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